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투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주선자들. 저희 방송은 주식과 해외 선물 두 가지의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선도해서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 시장 금요일에 우리가 한 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한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 시간 오늘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증시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고 한 주간 어떤 섹터가 강하게 흘러갔는지 그와 관련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저희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시장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를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며 시장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양한 섹터들 중에서 그중에서 모멘텀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하락했던 나스닥 기술 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반도체 주가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소스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소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증시 상황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 더욱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금리 인상 관련돼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 인상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주는 솔직히 우리가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많이 나왔고 특별한 이슈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뜨뜻미지근한 뭐 그런 시장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전기차 뭐 에코프로가 뭐 16%까지 그 무거운 종목이 16%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붐이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을 주는 그런 시장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다음 주 13일, 14일 날에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 FOMC의 금리 인상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왜냐, 이거 좀 중요해요. 왜냐면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 또 밑에 보시면 국내 증시 자본 유출 우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본 유출 우려. 이 금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더 유입되느냐, 홀딩하느냐, 요건데, 일단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그닥 좋은 시장은 아니었었다. 2022년도에는 정말 안 좋았죠. 21년도는 더 안 좋았고요. 근데 23년도에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들어오던 이 자금도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장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이 편은요, 일단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금통위에서 지금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 파란색 선은 미국 겁니다. 미국 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
지금 위쪽 보시면 2%포인트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75%까지밖에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지금 6월 달에는 제가 저번 주, 지지난주,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6월 달 금리는 아무래도 동결되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금리는 지금 캐나다 지금 달러 지금 다음에 보시면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0.25% 베이비 스텝 올렸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는 이래요. 지금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동결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동결을 시키고 있었어요. 미국보다 더 빠르게 동결을 시키고 있었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4.5%, 4.5%, 4.5% 동결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렸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좀 시장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인상을 할 것이냐,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앙은행이 뭐 만약에 금리를 0.25% 올렸다, 그러면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침체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본에 대한 자금들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멈출 거고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는 그런 시장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본이 유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들이나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다음 주 뭐 CPI 발표나 뭐 여러 가지 이쪽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방향 빠르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은 현재 5.25%인데 6월 달에는 아무래도 동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미 월가에서도 일단은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수요는 40% 미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7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요거는 50%가 넘었어요. 자, 그만큼 일단 예상하는 치수도 일단 높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일단 무조건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가지고 온 게 미국 CPI 물가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 비슷한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물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욱더 올리겠다. 연준의 스탠스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가 증시 체크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더욱더 자세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렇게 시장을 공략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증시 체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더욱더 편리한 투자를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0분 전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시장도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6월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이 6월달은 동결될 가능성이 많고 7월달에는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우리 2023년이 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좀 위험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투자 전략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 이런 시장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략주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종목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모멘텀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티플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였죠.
18%라는 수익률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팜스토리라는 종목 곡물 사료 관련주였는데 곡물 사료 테마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20%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공략을 했었나요? 폰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수익률이 났는지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세경 하이테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7% 수익이 났어요. 우리가 일단 방송한 날이 이날이에요. 방송한 날이 이날이고 현재가로 바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왜 우리가 세경 하이테크를 왜 매수했는지 일단은 폴더블 폰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고요. 이 폴더블 폰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모토로라에서도 뭐 그 폴더블 폰이 나왔고 구글, 애플 뭐 또는 뭐 지금 삼성과 지금 중국에서도 폴더블 폰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폴더블 폰에서 제 휴대폰에 있는 여기 필름 있잖아요. 이거 저도 폴더블 폰인데 이 필름 있죠. 접히는 필름. 이게 자국이 안 남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자, 근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폴더블 폰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에는 이 필름 또는 케이스 제작하는 회사들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KH 바텍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KH 바텍. 요거 KH 바텍 같은 경우는 요거 힌지 있죠. 힌지 여기 접히는 부분. 요걸로 인해서 KH 바텍도 전에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이 기대감 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대유 플러스 저번에 공략을 한번 했어요. 대유 플러스는 제가 공략을 했었던 게 언제였냐면 바로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공략을 한번 했어요. 왜 4월 달에 공략을 했냐면 이때 수급 들어왔고 밑에 보시면 여기 수급 들어왔고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기차 이슈들 계속 올려드렸어요. 이거 너무 좋다. 아무래도 이거 전기차 시장 아무래도 시장 커지니까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커지는데 이 전기차 충전소는 왜 아직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도 있을 거고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충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 하면서 거래 물량 들어왔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4월 달에 한번 공략을 했고요. 여기 물량 들어왔을 때 자, 이거 방송에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공략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공략해서 바로 거래량 튀면서 슈팅 크게 올라갔고요.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을 했었던 물량을 모아가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은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면 이 구간 매물대에서 한 번 더 재진입을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드렸던 종목들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전문가님이 이 종목으로 32%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구매 촉진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제는 내연기관차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중점적으로 전 세계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말고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까지 저희 전문가님이 함께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나의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 시장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시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서둘러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떤 테마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이슈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보시면 자연재해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네, 자연재해. 일단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 자,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일단 자연재해 관련돼서 제가 테마주 이쪽 테마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날씨 요정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뭐라고요? 그만큼 날씨 요정이라고. 네. 요정과는 등치가 조금 멀죠. 상은 먼데 일단은 제가 이런 별명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계절성 테마 종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계절성 테마 종목을 많이 공략하는데 특히나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종목은 바로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 관련주가 조금 좋을 것이다. 왜 좋을 것이냐? 바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또는 태풍 이런 피해들을 받았을 때 물론 피해 받으면 안 되죠. 일단은 최대한 피해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린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테마에 이런 테마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님 근데 이게 자연재해라고는 했는데 자연재해랑 또 폐기물이 연관이 있나요? 일단 자연재해랑 폐기물이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요. 네. 교량이 폭파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폐기물들이 물에 떠내려서 이렇게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를 처리하는 업체는 바로 폐기물 업체가 되겠죠. 네. 뭐 그래서 제가 와이언텍, 코엔텍, 인선이엔텍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선이엔텍이나 코엔텍은 지금 차트 우리가 천천히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보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좀 공략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물량 모아가고 있고 거래량이 시세 불출이 좀 나올 만한 그런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폐기물은 솔직히 그 시기 놓치면 좀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때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테마성으로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물량을 또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주는 좀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좀 빨리 매집을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헤드라인 보시면 올해 비 엄청 온대 역대급 장마 소식에 찾는 사람 크게 늘어난 상품이라고 해요. 이게 늘어난 상품 이게 네. 무슨 상품일까요? 일단은 전자제품 맞나요?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인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까요? 선풍기나 선풍기. 선풍기나 네. 아니면 에어 서큘레이터 뭐 이런 게 좀 늘지 에어 않을까. 서큘레이터 근데 저는 굉장히 사실 자연재해라고 해서 네. 뭐 태풍이라고 하셔가지고 전자제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었는데 또 폐기물 관련주를 짚어주셔가지고 그렇죠. 되게 아무래도 이게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테마 이런 거를 좀 공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테마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곡물 테마나 네. 이 여름 관련돼 있는 테마들은 여름 계절성 테마들은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빨리 미리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요? 이미 오른 다음에 오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급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타면 여기서 위에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쭉쭉쭉쭉 치고 들어올 때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그거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위치를 차트 보고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 위치 잡아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폐기물주 나 지금 코인텔 매수하고 싶은데 코인텔 매수 시기가 언제냐? 제가 매수 가격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점에서는 거래량 물량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소화되는 물량 현재 매물대는 어디이고 이렇게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일단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거 가장 크게 늘어난 상품이 뭐냐면 일단 여름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뭐 가장 많이 또 하는 게 뭐 파세코, 신일전자 네.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관련성 테마 종목들. 네. 자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여름 선풍기, 에어컨, 뭐 오텍 막 이런 거, 뭐 캐리어 에어컨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입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태풍 또는 장마 요거예요. 비가 많이 내린다 또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 이런 자연재해 관련돼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늘어난 상품이 뭐냐면 바로 우리 또 건조기나 또는 우리가 또 예를 들면 지금 집에서 되게 습하잖아요. 네. 이걸 빨아들이는 제습기. 게 그렇죠. 네. 제습기. 네. 그러면 여기 제습기에서 대장주가 뭐예요?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네. 위닉스 어제 올랐어요. 어제. 어제 올랐나요? 네, 결국에는 또 태풍 뭐 3호 태풍이 일본 쪽 연안으로 이렇게 해서 뭐 간다라고 해가지고 네. 위닉스가 올랐습니다. 요거 오. 위닉스는 그때 우리가 그 한참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쵸. 이 테마 종목을 한번 잡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기가 좀 빨랐는지 주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네. 요거는 우리가 좀 버리고 간 종목인데 위닉스 같은 종목도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은 이런 거 섹터를 잡는다고 하면 이런 섹터 지금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미용기기입니다. 미용기기가 글로벌 수출 판매가 급증했다. 뭐 어떻게 급증했길래? 일단은 미용기가 1분기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 실적 기대감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미용기기 제가 작년 말에도 루트로닉을 공략을 해서 작년 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한번 제가 3월 달에 한번 공략을 했어요. 3월에 클래시스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실적이 좋으니까 클래시스 한번 가져가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클래시스 어떻게 되죠? 우상향 쭉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클래시스도 있고 또 다른 종목이 또 있다면 뭐 비올 뭐 네. 이런 종목도 있죠. 비올은 제가 클래시스랑 두 개 중에 뭐 하지 하다가 클래시스를 갖고 가서 비올은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비올이나 클래시스나 요 두 종목 다 많이 올랐다. 그리고 루트로닉도 굉장히 오르면서 우리가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실적 기대감.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악재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을 봐야지 뭘 보고 믿겠어요. 그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스크 벗으니 피부 고민 K뷰티. 일단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미용기기입니다. 이거 지금 미용기기 보면 저도 네. 솔직히 피부과를 막 열심히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지는 않은데 지금 그래서 피부가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부과 비용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피부과는 그래서 많이 비싸서 좀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옛날에 박피를 한번 했어요. 박피. 네. 박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정말 얼굴에다가 엄청 유리가루로 막 문대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는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단기적인 고통으로 장기적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미용기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용기기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삼성의 먹거리 레이더에 관측된 현대차. 삼성이 현대차랑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LG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차의 글로벌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랑 삼성이 콜라보를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고요. 삼성전자가 현대차에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공급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자, 그러니까 현대차 아이오닉 5에다가 지금 OLED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OLED 쪽에다가 투자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던 이 OLED 시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어요. 자,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일단 그거는 패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반도체랑 OLED 시장으로 특히나 삼성전자와 연관이 깊은 종목들을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몇 가지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거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테마주들 계속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려요. 테마주. 뭐 이거 관련된 이슈 딱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테마주 이런 거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입장하시면은 그런 거 정보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어떠한 테마를 공략하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기반이 좀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멘텀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가 어찌됐든 이슈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 순환식으로 돌아갑니다. OLED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갑자기 2차 전지 갔다가 난리 나죠. 로봇 갔다가 또 뭐 바이오 갔다가 이럽니다. 그러면 시장이 빨리빨리 이거 체제 전환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나 이 종목은 몇 개월 갖고 있어야지 이런 투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빠르게 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빠르게 판단해서 지금 섹터를 빨리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딱 그 적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 나오잖아요.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잠깐 우리가 관망을 하시고 금리 인상 발표가 돼서 동결됐다. 그럼 일단은 외국인들 일단 자금 홀딩 될 겁니다. 그 외국인 자금 홀딩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 중앙은행이 갑자기 또 금리 인상하면서 외국인 자금 또 들어올 겁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섹터,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슈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련주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의 이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 관련주로 저희 전문가님이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마가 이제 찾아오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련주들, 테마들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사실 자연재해 하면은 태풍 하면은 선풍기라든지 전자제품 관련주를 바라볼 수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은 또 폐기물 관련주를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그 관련주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종목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용기기 수혜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섹터 공략 빠르게 들어가고 테마 찾아서 빠르게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는 우리가 좀 실적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이렇게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도 한번 떠 올랐었는데 지금도 바라봐도 실적적으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봤던 이슈죠. 반도체 OLED 관련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도 이런 시장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네모박스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저 네모박스에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번 주는 마지막 거래일이긴 하지만 또 다음 주 시장이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가 가장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종목명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그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타이밍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좀 모멘텀이 꽉 차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좋겠죠, 전문가님. 네. 저희가 세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원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네. 일단은 급등하는 테마 종목에다가 좀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들려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급등할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으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요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거 지금 장마 요 이슈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태풍이 지나면 바로 4호 태풍 올라올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다들 기상 다 보셨겠지만 일기예보 다 보셨겠지만 7월 달에 해 뜰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러면 이거 관련 테마 무조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위닉스 더 갑니다. 더 가야 돼요. 판매량 급증해서 실적 기대감 또 이런 이슈 터질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지금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런 종목들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지금 테마 종목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잡을 만한 테마들 굉장히 많고, 로봇주들 지금 감속기 조금 안 좋죠. 지금 주가 뭐 큰 급등했다가 쭉 떨어졌는데 요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 되면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는 섹터 어떤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느냐면, 일단 의료 또는 미용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마 3개 중에 제가 오늘 미용기기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왜 네. 미용기기로 가지고 왔냐면, 일단은 실적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특히나- 좋나요? 그렇죠. 오. 그리고 일단 특히나 이 실적이 어떻게 증가되냐, 일단 분기 실적 매출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단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2분기 실적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피부 미용 레이저 기기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레이저 기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 치료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미, 잡티 뭐 이런 것들을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요즘 또 우리가 이제 여름 시즌이면 또 비키니 입잖아요. 네. 저는 비키니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별로 네, 좋아하지는 네, 않은데 네. 일단은 아무튼 비키니를 입으려면 우리가 뭘 하죠? 대부분 일단은 제모를 하죠. 그렇죠. 제모를 네.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모 관련된 비키니 기기라고 해가지고 오. 기기 이름이 비키니예요. 그래요? 네,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이 레이저 제모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비키니 기기가, 수출도 하고 있나요? 이 수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이 수출량 데이터를 좀 봤어요. 자, 이 데이터를 봤는데, 자, 보시면 자, 제품군별 매출 비중과 수출 및 내수 비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21년도에는 고주파가 24%, 여기에서 소모품이 18%를 차지를 하고 있고, 복합적인 것과 레이저 치료, 이 레이저가 29.3%인데 레이저가 지금 살짝은 좀 줄었어요. 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줄었어요. 왜냐? 레이저 기계는 솔직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나 사놓으면 오래오래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모품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주파 관련돼서도 살짝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타 늘었어요. 왜? 뭐냐면 이 기기가 레이저 관련된 제모 관련된 기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피부 이거 재생하는 거, 뭐 피부과 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락셀? 아, 프락셀. 예, 프락셀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흉터 치료 같은 거를 하는 건데 네. 침이 수십 개, 수백 개 네. 이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콕콕콕 찔러대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다는데 저는 아직 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또 이게 네. 미용기 같은 네. 경우에는 이렇게 팁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그런 소모품. 소모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 소모품에 대한 네.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 좀 계속적으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다음에 피부 미용 고주파 기기라고 하는데 고주파 기기가 뭐지? 정말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고주파 기기. 일단 주름 개선에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기미 뭐 잡티 제거하는데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우리가 또 이 의료용 기기 중에서도 이 초음파 기계 우리가 저는 초음파 기계를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이 아무래도 여성 전문 병원 가시면 네. 줄 어마어마하게 대기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음. 그만큼 거기에서 초음파 기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그런 초음파 기계까지도 의료용 기기를 발명을 해서 개발하고 일단은 내수 시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수출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한 비중이네요. 그렇죠. 내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의료용 기술들은 솔직히 해외에서 의료용 기기가 많이 좀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비싸고 그리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의료보험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나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이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수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큰 폭으로 줄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수출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수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발탁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뭐냐면 태국이죠. 네. 태국 그 회사랑 협약을 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태국 회사랑도 이게 콜라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지금 이런 미용기기라고 하면 대부분 중국을 우리가 겨냥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많이 겨냥을 하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미용에 대한 이런 화장품 또는 뭐 의료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어요. 일단은 뭐 임플란트나 이런 치아 쪽으로는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미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한알령 뭐 이렇게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 K-뷰티 이런 쪽으로 좀 제한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용 기기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 시장을 좀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시장 확대가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미 시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북미 또 서양인들을 제가 뭐 비방하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닌데 기미 잡티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용 기기가 굉장히 많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투자 포인트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분기 매출이 벌써 12%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홈케어 뉴즈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기 우리가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었어. 그러면 2분기 때 그럼 우리는 투자 언제 해야 돼? 지금입니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요. 2분기 때 큰 폭으로 매출 증가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실적 대비했을 때는 지금 현재 차트를 현재 저평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리고 보급형, 고급형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 보급형을 받아가시고 또는 좀 기술적으로 조금 고가 제품을 원한다. 고급형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고주파, 복합 의료기 등 여러 가지 제품적으로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무조건 기대해서 지금 매집해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솔직히 차트 지금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차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차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엄청 오늘장에서도 올랐네요. 오르고 있네요.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차트 주가를 못 봤거든요. 이거 전문가님 맨날 항상 저런 종목을 이거 오늘 조금 막 오르는. 네, 네. 오늘 조금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제가 오늘 하이로닉이랑 네. 이 종목이랑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종목 갖고 올까 하다가 네. 이 종목 가지고 와야지 했는데 이렇게 올라버렸네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잡을 종목이 없느냐?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일단 요거는 제가 현재 단기적으로 올랐다라고 했죠. 기대치로 올랐어요. 네. 이거 이슈 받았어야 됐는데. 네.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요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 칩시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요. 네. 반드시 조정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투자 모멘텀을 보면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성장 전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시스, 비올,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소모품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모품 관련된 종목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노란톡방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50분 전까지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된 관련주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 오늘장에서도 아주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또 2분기 매출 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타이밍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종목 궁금하다,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종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용기기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도 우리가 2분기 큰 매출의 성장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명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밍까지 함께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종목 궁금하다,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수출 시장에 대한 내수보다 더욱더 큰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여력이 충분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중국 리오프닝 재료는 좀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남아라든지 태국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소스가 충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도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2분기 매출 나올 때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의 타이밍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50분 전까지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아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체크할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 자연재해 관련주, OLED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아까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밑에 보이는 네모박스에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저희 전문가님이 콕 집어주신 종목들, 섹터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선정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타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소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 부분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오늘의 관련주, 오늘의 한 가지의 종목, 미용기기 관련주 오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미용기기 관련주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